김밥 싸는 실을 왜 자꾸 넣는 거야? 오늘은 장모님 부대자를 제일 좋아하는 김밥 도시락을 만들어 볼게요. 이 룩투 감태버터로 말이죠. 우선 스탠바트에 재료들을 차곡차곡 준비해주세요. 김밥 쌀 재료 준비만 해주면 90%는 끝날 거예요. 추가로 감태버터, 따끈따끈한 밥에 감태버터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감태의 색감과 버터의 풍미가 확 올라와요. 비닐봉투에 김밥 마리트를 넣고 늘러붙지 않게 장갑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고 감태버터가 들어간 밥을 골고루 펴서 준비된 재료들을 올려서 말아주면 맛있는 감태버터 김밥이 완성입니다. 김밥은 항상 시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재료 준비만 하고 말아만 주면 끝인데 말이죠. 김밥 싸는 실을 왜 자꾸 넣는 거야? 진순이랑 커피까지 챙기면 끝입니다. 맛있겠다. 안 터졌네. 터진 건 저기 있어. 터진 건 언제나 제 거예요. 김밥 안 터지게 썰 줄 아시는 분 댓글 좀. 오늘은 요즘같이 더운 날 저희를 한 방에 날려줄 최고의 방식을 단돈 10,000원으로 만들어 볼게요. 곧 복날도 다가오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닭을 잘 씻고 우유에 20분 재워두면 닭 냄새도 안 나고 육질이 부드러워져요. 찹쌀 2인분을 잘 씻어서 밥솥에 넣고 아까 재워둔 닭을 넣고 그 안에 양파와 마늘과 대파를 넣어주고 삼계탕용 한약백도 같이 넣어주고 물 500ml를 넣고 정확히 누룽지 모드로 2번 해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누룽지 모두 딱 2번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밖에서 먹으면 누룽지 삼계탕 진짜 비싼데 다가올 복날에 집에서 단돈 10,000원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초간단이지 않아요? 진짜 빨리 만들었죠. 10,000원으로 값도 싼데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기는 누룽지 삼계탕 얼른 만들어보세요. 오늘 장모님 불대절 저녁에는 닭다리살 꽈리고추덮밥입니다. 양파 반 개를 썰은 다음 물에 담가놓고 닭다리살을 포크로 찔러 넣으면 더 연하고 소스도 잘 배요. 우유를 넣고 20분간 재워놓으면 잡내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러워져요. 프라이팬에 껍질이 바닥에 가도록 구워주다가 먹기 좋은 사이즈를 잘라서 흔들어주고 대충 익었다 싶으면 간장 3스푼, 맛술 3스푼, 굴소스 1스푼, 설탕 1스푼과 아까 준비한 꽈리고추를 넣고 볶다가 아 맞다! 다진 마늘! 까먹은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다시 볶아주면 끝입니다. 쌀밥 위에 아까 물에 넣은 양파를 올려주고 잘 볶은 닭다리살과 꽈리고추도 올려주고 계란 노른자를 올려서 후추와 깨로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다시마 버섯 넣어봤어요. 풍미가 어우. 양파의 아삭함과 꽈리고추의 칼칼한 맛이 소한 닭다리살이랑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덮밥 드실 분.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돼요. 오늘은 저의 최애 아이스크림 고드름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드름에 미친 자라고 고친 놈이라고 아십니까? 여름마다 너무 더운데 뚜껑에 수저가 있지만 이딴 건 필요 없죠. 그냥 먹는 거예요. 머리 속까지 시원해지는 이 아삭함. 저희가 한 번에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근데 이렇게도 먹지만 저는 어떻게 먹냐면 처음처럼 이렇게 소주를 여기서 넣어서 먹잖아요. 하이볼 뭐 이런 거 저리 가랍니다 이거 그냥. 이거 광고 아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뭐 안주도 필요 없습니다. 소주 한 잔 먹고 너무 맛있어. 미쳤어.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비싼 하이볼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고드름에 소주 넣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올여름 강탈 그런 맛입니다. 나만 이거 좋아. 고드름 좋아하시는 분들 얼른 들고 일어나십시오. 한잔 합시다. 고친 놈들 한번 모입시다. 오늘은 리얼 밥도둑 계란장을 만들어 볼게요. 계란을 한 번에 샥 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첨가물 뭐 식초나 그런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상온에 계란을 먼저 한 3-4시간 보관해주고 바로 끓이면 됩니다. 찬물에 얼음을 넣고 삶은 계란을 넣어주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 이렇게 되면 바로 까져요. 자, 한번 까볼게요. 보셨죠? 한 번에 까졌죠? 설탕 반컵, 간장 반컵, 물 3컵, 액젓 1스푼을 넣고 잘 끓여주세요. 어머나 10년 감수했네. 껍질 깐 계란을 넣고 청양고추도 잘라서 넣어주고 홍고추도 잘라서 넣어주고 참깨도 많이 넣어주고 대파도 잘라서 넣어주고 미리 식혀놓은 양념장을 넣어주면 됩니다. 전 이렇게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얼려놔요. 스탠바트 틀로 눌러서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하루 동안 보관하면 됩니다. 내일 봐요. 하루 수성된 리얼 밥도둑 계란장을 따끈한 밥 위에 올리면 장모님 둘째딸도 이건 못 참죠.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맛. 레몬 때문에 달콤하고 간장 때문에 짭조름하고 청양고추의 알싸한 맛. 잔맛 없을 때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괜히 밥도둑이 했어요. 10.3, 10.4나 10.5를 쏘면 됩니다. 10.5! 오늘은 10점 만점에 10점 최고의 다이어트 초콜릿 간식을 알려드릴게요. 요거트와 블루베리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항상 요거트 뚜껑만 보면 고뇌에 빠지지만 언제나 그렇듯 뚜껑까지 다 핥아먹어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스탠바트 위에 종이 오일을 깔고 잘 섞은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한 숟가락씩 올려주면 됩니다. 또 냉동실에 2시간 정도 얼려주고 다이소에서 파는 다크 초콜릿 칩을 중탕으로 잘 녹여주세요. 아까 얼려놓은 요거트 블루베리를 한 덩이씩 중탕한 다크 초콜릿에 담궈서 다시 스탠바트 위에 하나씩 올려주고 뚜껑을 덮고 다시 얼려주고 하면 간단하고 맛있는 요거트 블루베리 초콜릿이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한입 베어물면 요거트의 단맛과 블루베리의 조합이 끝내줘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몸에 좋은 초콜릿 만들어보세요. 방학증에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면 진짜 좋아요. 최고의 이 간식입니다. 초코가 얼어서 달달해요. 근데 방학 언제 끝나? 오늘은 무더운 여름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는 여름 별국수를 만들어 볼게요. 채워준 국수로 유명한데 더 저렴하고 더 간단해요. 소면을 삶을 땐 물이 끓으면 찬물을 넣고 이걸 3번 해주면 끝입니다. 안 그러면 면이 너무 퍼지더라고요. 청양고추도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고 이제 그릇에 넣고 참소스 반컵을 넣고 얼음을 넣어주고 그 위에 아까 삶은 소면을 올리고 참깨로 마무리해주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는 여름 별미국수가 완성입니다. 진짜 맛있다. 별미국수인데 조금만 먹어봐. 미쳤지? 진짜 맛있지? 코간단이야. 더운 날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진짜 최고예요. 꼭 이렇게 드셔보세요. 뭐 이런 맛이 다 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무더운 여름 별미국수로 입맛 챙기세요. 오늘은 집에서 삼겹살 진짜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선 소스에 들어갈 대파를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작게 썰어주고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썰어주고 자 이제 감자 전분가루 2스푼 정도를 비닐백에 넣고 삼겹살을 공기에 넣어주고 돌려서 볶은 다음 사정없이 흔들어주세요. 미리 이렇게 전분가루를 묻혀놓으면 기름도 조금 덜 튀어요. 한 번 더 전분가루를 얇게 뿌려주면 진짜 더 바삭바삭해요. 이렇게 한번 바삭하게 튀기듯 부어주고 어느 정도 익다 싶으면 스팸바트에 따로 빼주세요.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바삭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다진 마늘 1스푼, 진간장 1스푼, 식초 1스푼, 미림 1스푼, 매실액 3스푼을 넣고 아까 준비한 야채들을 몽땅 넣고 양파가 노랗게 변할 때까지다가 삼겹살을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따끈따끈한 밥 위에 깨로 마무리해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삼겹살 요리가 완성입니다. 주말 내내 침대에 누워있던 장모님 둘째들도 일으키는 마법의 요리 삼겹살 요리 해보실래요? 오늘은 알다가도 모를 알고리즘이 집밥번님과 고기남자님의 라이스페이퍼로 만드는 크루아상. 이게 된다고? 그래서 저도 라이스페이퍼와 계란으로 크루아상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계란 3개를 까주고 버터를 1스푼만큼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녹여주세요. 우유 조금 넣고 베이킹파우더 1스푼과 설탕 1스푼 달면 좋죠. 녹인 버터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넓은 그릇에 부은 다음 라이스페이퍼를 한 장씩 잘 묻혀주세요. 저는 5장 사용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고 겹겹이 포개서 잘 말아주세요. 종이 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예쁘게 모양을 잡고 에어프라이기에 정확히 180도에 15분 해주면 끝인데 과연 근데 이게 될까? 근데 이상하게 냄새는 그럴싸해요. 우와 우선 비주얼은 합격. 이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진짜 맛있어. 겹겹이 쌓인 층층 보세요. 이거 미쳤네. 다음번에 소금빵 때 먹어봐야겠어. 소금빵도 도전. 국물이 끝내줘요. 오늘은 집에서도 50년 전통의 닭곰탕을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뜨거운 물 1000ml에 다진 마늘 3스푼을 넣고 대파와 치킨스톡 1개를 넣고 진간장 2스푼과 마법의 소스 2스푼 넣고 닭다리살을 넣고 월계수잎도 넣어서 잡내를 제거해주세요. 15분 동안 팔팔 끓여주세요. 닭다리살을 스탠바트에 건져서 식혀주고 대파는 버려주세요. 이제 닭다리살을 잘 찢어서 좀 식었다야겠다. 너무 뜨겁다. 식힌 닭다리살을 잘 찢어주세요. 대파도 잘라놓고 따끈따끈한 밥 위에 잘게 찢어놓은 닭다리살을 올리고 국물도 넣어주고 그 위에 팽이버섯과 대파도 올려주고 소금과 후추를 마무리해주면 집에서도 50년 전통의 닭곰탕이 비슷하게 완성입니다. 국물이 너무 깊다. 너무 깊어. 국물이 담백해서 아이들도 진짜 잘 먹어요. 맛있어서 추가로 소면도 삶아달래요. 아빠, 다음에 또 해줘. 50년 전통 별거 없네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오늘은 소처럼 맛있는 돼지갈비찜을 해볼게요. 이 콜라로 말이죠. 돼지갈비를 물에 잘 씻고 30분 정도 담가서 핏물을 빼주고 냉장고에 숨어있는 수화작물들을 모두 꺼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핏물을 뺀 돼지갈비를 살짝 익혀주고 양쪽 겉면이 대충 익었다 싶으면 냄비에 옮겨서 콜라 500ml에 다진 마늘 2스푼, 간장 6스푼, 물엿 2스푼을 넣고 아까 썰어놓은 구황작물들을 죄다 넣고 물 250ml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참 쉽죠. 어느 정도 국물이 쫄았다 싶을 때 그릇에 담아서 홍깨로 마무리해주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콜라로 만든 돼지갈비찜이 완성입니다. 와 냄새로 사람을 2번 죽이네. 이렇게 뼈를 잡고 쑥 빼주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보통 아유 소갈비 못지않은 맛이 나요. 쌀밥 위에 이렇게 밥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살 빠질 틈이 없네. 여름 별미네요. 여름 별미. 오늘은 백종원 레시피로 유명한 콩국수를 만들어 볼게요. 콩국수는 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부로 하는 거지. 아까처럼 박살이나 두부 한 모를 넣고 두부 용기에 물 3그릇 넣으라고 하는데 우유를 넣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반반 설탕 1스푼, 소금 1스푼, 통깨 4스푼을 넣고 킥을 담당한 땅콩버터 1스푼을 넣고 너무 씻고. 이제 통깨가 다 갈아질 정도로 갈아주면 여러분들은 믹서기 큰 거 쓰세요. 갈아주면 끝입니다.
같이 곁들일 오이도 채 썰어주고 잘 삶은 소면을 그릇에 담아주고 아까 만든 콩국물을 부어주고 채 썰은 오이도 올리고 계란도 반 잘라서 올려주고 깨로 마무리해주면 두부로 만든 콩국수가 완성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 전 우유보다 그냥 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유니까 너무 좀 다네. 집에서 만드는 초간단 콩국수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콩국수 뭐또 맛있다. 이 그냥 이걸로 약올이 되겠어. 오늘은 단돈 5만원대로 10인분 정도 되는 대빵 큰 왕갈비탕을 해볼게요. 대빵 큰 왕갈비를 30분 정도 물에 넣고 핏물을 빼주고 핏물을 뺀 대빵 큰 왕갈비를 끓는 물에 10분 정도 삶아서 불순물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삶으면 국물이 깨끗해져요. 한방 포함 물을 넣고 소주 1컵, 다시마 1잔, 통마늘 10개, 통후추 반주먹 정도 넣고 끓여. 아 맞다, 대파도 까먹을 뻔했네. 2시간 정도 푹 끓여주세요. 끓는 동안 같이 곁들일 당면도 불려주고 계란치단도 만들고 저는 갈비탕에 파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2시간 정도 끓였으면 아까 들어간 재료들을 빼주고 대빵 큰 왕갈비도 빼서 다시다와 소금 1스푼을 넣고 국간장 3스푼도 넣어주면 국물은 끝입니다. 와 정말 많은 양인데 5만원대예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고 아까 불려놓은 당면을 넣고 국물을 넣고 대빵 큰 갈비도 넣고 송송 썰은 대파도 넣어주고 계란 지단도 올리고 뺑이버섯을 올려서 끓여주면 대빵 큰 소갈비탕이 완성입니다. 이거 5만원대로 10인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진짜 좋아해요. 손만 대도 쏙 빠지는 왕갈비. 5만원대로 엄청 혜자 아닙니까? 오늘은 마켓컬리 새벽 배송으로 장모님 빈대떡 도시락을 만들어 볼게요. 이 모닝빵과 명란으로 말이죠. 와이프는 명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제가 만든 명란 스프레드를 진짜 좋아해요. 칼로 살살 밀어주면 껍질은 바로 벗겨져요. 고춧가루 1스푼, 설탕 1스푼, 버터 1스푼, 마요네즈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모닝빵을 뜯어서 애기들 이빨 뜯어! 빵 밑을 X자로 칼집을 내주고 반을 갈라서 아까 만든 명란 스프레드를 안에 발라주고 종이오일 위에 올려서 그 위에 살짝 녹인 버터를 발라주고 에어프라이기에 160도에 10분 해주면 끝입니다. 도시락으로 스텝바드에 꼭 차곡 넣어주면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맛있는 명란 마요 모닝빵이 완성입니다. 이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진짜 맛있어. 안에 톡톡 씹혀.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살짝 매콤한 버터 때문에 풍미도 있고 그런 맛입니다. 커피도 내려주고 모닝빵, 모닝이 먹는 모닝빵, 명란 모닝빵 오면서 돈 많이 벌어와라. 우리에겐 빚이 있다. 나가라 엘타로. 도시락 싸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내일 장모님 둘째 딸 생일이었어요. 1년이 편하려면 지금 잘해야 됩니다. 자, 마트부터. 장모님 둘째 딸은 호랑이띠라 돼지 소할 거 없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꼭 사오는 5만원대 원육인데 양쪽 날개를 잘라주고 힘줄과 지방도 제거하고 가운데 부분은 안심 스테이크를 쓸 수 있어요. 양쪽 끝부분은 국거리용으로 처음에 자른 날개 부분은 얇게 썰어 불고기용으로 재워놓으면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번에 만들어준 돼지갈비찜을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도 해달라고 하네요. 조금 거짓말 못해서 소갈비처럼 맛있었어요. 끓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추석 선물로 최고인 LA 갈비도 구워주고 이것만 먹으면 심심하니 아까 남은 갈비 양념도 같이 넣어서 양념 LA 갈비도 만들고 버터를 한 개 녹여서 부어준 다음 아까 자른 안심 스테이크를 튀기듯 구워주세요. 미역국은 저번에 만들어서 얼려놓은 거 끓여만 주고 이제 케이크 하나 남았네요. 빵 4개 모서리를 잘라주고 바나나, 키위, 애플망고를 올려주고 생크림을 휘핑기로 꾸덕하게 만들어서 빵 위에 무심한 척 올려주고 더티 플레이트. 요즘 무화과 케이크 무슨 유행이다. 이젠 초를 꼽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3만 꼽아. 눈치 챙기자. 더티 플레이팅 무화과 케이크도 완성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감바스. 제가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우 머리 부분 뿔을 제거하고 새우 까는 법. 사람마다 방법이 있는데 꼬리 부분부터 뜯으면 더 쉽게 한 번에 벗겨져요. 끝에서 쭉 벗기면 되죠. 참 쉽죠? 올리브오일에 편마늘보다 통마늘로 하면 빵에 발라먹기 더 편해요. 표고버섯도 곁들이면 향이 너무 좋아요. 껍질을 깐 새우를 넣고 중불에 뜨겁게 데우듯 익혀주세요. 절대 튀기듯 센 불은 안 돼요. 페퍼로치노도 부셔서 넣고 표고버섯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넣고 소금과 후추를 가득해서 마지막 비법의 소스 짜단 실패 없는 라면 스프. 반 스푼 넣으면 풍미가 라면 스프 넣었는데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버터 한 스푼과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하고 바게트 빵을 주위에 삥 돌려주면 간단하면서도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파는 감바스가 완성입니다. 감바스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술도 한 스푼 넣어주고 빵 위에 올려 먹으면 진짜 여러분들도 감바스 도전해보세요. 오늘은 지인이 추석 선물로 받은 전복을 줬어요. 그것도 20마리나 뭐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전복요리 다 해볼게요. 우선 전복을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은 전복을 내장과 껍질을 분리해주고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됐다. 이빨도 제거하고 전 식감을 위해 이렇게 칼질해서 썰어요. 예쁘죠? 물에 불려놓은 쌀을 분리한 내장과 잘 섞어주고 소트에 물과 같이 넣고 감칠맛을 위해 버터 한 스푼과 간장 3스푼, 기름 3스푼, 미림 한 스푼 끓기 시작하면 약불에 15분 깨끗이 씻은 미나리를 썰어주고
프라이팬에 전복을 살짝 구운 다음 밥 위에 미나리를 올리고 구운 전복을 올리면 전복솥밥은 끝! 물 200ml에 간장 3스푼, 물엿 2스푼, 그리고 편마늘을 많이 넣어주고 원래는 전복을 통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까먹고 한 개 빼고 다 썰어버렸어요. 홍고추와 고추도 잘라주고 깨로 마무리해주면 전복 조립도 끝! 이젠 미나리 위에 썰어놓은 전복을 올려주면 전복 숙회도 끝! 전복 3종 세트 요리가 완성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는 할 줄 몰랐지. 내년 설날물을 뭐 들어오려나. 곧 다가올 추석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육전을 알려줄게요. 다진 육 500g에 감자전분 1스푼을 넣고 다진 마늘 1스푼, 참치액젓 1스푼, 소금과 후추를 가늘하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라이스 페이퍼 위에 고기를 올려서 얇게 펴주고 한 장 더 덮어서 만들고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중불로 바삭하게 익혀주세요. 정말 간단한 소스 만들 건데요. 청양고추를 잘게 잘라주고 참소스만 부어주면 끝! 이렇게 쉬운데 진짜 맛있어요. 참소스의 매력은 어디가 끝일까요? 이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묵직으로 촉촉한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청양고추와 참소스의 담백함이 느끼한 맛까지 싹 다 잡아줘요. 이거 그냥 한 판 순삭이다. 한 개만. 한 병의 기준은 서로 틀린 거예요. 내일 먹을 술까지 해장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먹으면 더 맛있는 육개장을 만들어 볼게요. 깨끗이 씻은 파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로 파기름을 만들어주세요. 고춧가루 1스푼을 넣고 잘 섞다가 타리곰탕 1팩을 넣고 물 200ml와 다진 마늘 1스푼, 다시다 1스푼, 국간장 1스푼을 넣고 대패 우삼겹살도 넣어주고 물이 끓으면 팽이버섯도 넣어주고 잘 푸른 계란 2개를 넣어주세요. 소금과 후추를 가늘하면 너무 빨리 만들었는데? 너무 간단한데? 깊다 깊어.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 맛까지 있으면 반칙 아니에요? 밥까지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내일 먹을 술까지 해장되는 맛입니다. 국물이 해줘요. 해장됐으니 오늘도 한 잔입니다. 6점만큼 맛있어요. 언제나 생각나는 1티어 요리는 뭘까요? 바로 전이죠. 오늘은 라이스 페이퍼로 바삭하면서도 탱탱한 새우전을 해볼게요. 해동한 냉동새우를 가지고 당근과 대파를 다지기 통에 넣고 다진 다음 다진 새우를 넣어주고 후추도 잘게 잘라서 넣어주고 전분가루 1스푼과 소금과 후추로 가늘하고 계란 1개를 흰자만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잘 섞기만 하면 준비는 끝. 라이스 페이퍼에 잘 펴서 올려주고 또 한 장 더 올려주면 됩니다. 요 탱탱한 새우살 좀 보세요.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중불로 구워주세요. 보기만 해도 바삭해 보이지 않나요? 비가 오는 날에 언제나 생각나는 탱탱한 새우전이 완성입니다. 맞다, 곁들일 소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청양고추 잘게 잘라주고 참소스. 나 이거 소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참소스에 찍어서 청양고추와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6점만큼 맛있어요. 비그치면 뭐 먹지? 오늘은 제가 이거 먹고 몸무게 5kg 빠진 샐러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위 건강을 돕고 암 예방, 혈액순환, 해독작용, 변비 개선 효과가 있어요. 100g당 20칼로리로 칼로리를 낮고 포만감은 너무 좋아요. 곁들일 소스로 통깨 3스푼을 넣고 숟가락으로 으깨주세요. 으깨면 고소한 맛과 냄새가 훨씬 배가 돼요. 알룰로스 2스푼, 간장 1스푼, 마요네즈 3스푼을 넣고 물 2스푼과 올리브유를 1스푼을 넣어주고 잘 섞어주세요. 아까 채 썰어놓은 양배추 위에 뿌려서 먹어주기만 하면 진짜 고소하면서도 맛있고 다이어트에 최고인 고소한 양배추 샐러드가 완성입니다. 고소해. 양배추 샐러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살이 쭉쭉 빠집니다. 살이 쭉쭉 빠집니다.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이거 저만 들리나요? 살 빠지는 소리. 이건 맥주를 부르는 맛이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크래미 하나로 진짜 끝내주는 맥주 안주를 만들어 볼게요. 크래미를 종이호일 위에 잘 깔아서 올려주고 숟가락으로 크래미를 사정없이 눌러주세요. 그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고 버터도 잘라서 올려주세요. 매콤함을 위해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살짝 뿌려주고 후추도 뿌려주세요. 에어프라이기에 180도에 10분만 해주면 끝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같이 곁들일 소스로 청양고추를 잘게 다져서 넣어주고 간장 1스푼과 마요네즈를 많이 넣어주세요. 집에서도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마성의 맥주 안주가 완성입니다. 이걸 소스에 푹 찍어 먹으면 맥주를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어. 오늘도 만추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오늘은 김치볶음밥 레시피 끝판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김치를 잘게 다져주고 저는 식감 때문에 손톱 크기 정도로 다져줘요. 대파도 잘게 잘라주고 고춧가루 1스푼, 설탕 1스푼, 진간장 1스푼, 참기름 2스푼, 식용유 3스푼. 이 레시피에 킥을 담당할 2개를 넣을 건데요. 마요네즈 1스푼과 쌈장 반 스푼을 넣고 혹시 쌈장이 없으면 집에 있는 된장으로 해도 돼요. 잘 섞어주고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잘 펴서 센 불로 뚜껑을 덮고 1분 동안 굽다가 밑이 타지 않게 잘 저어서 약불에 쌀밥 2인분을 넣고 또 잘 저어서 펴준 다음 뚜껑을 덮고 30초만 기다려주면 마성의 김치볶음밥이 완성입니다. 장모님 둘째딸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도시락 도착해주고 깨로 마무리를 해주면 끝. 진짜 아침 안 먹으려고 했는데 요리하다 보니 냄새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스팸이나 고기 없어도 진짜 김치볶음밥 이렇게만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김치볶음밥 레시피 종착역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역시 한국인은 김치 없이 못 살죠. 오늘은 류수영 레시피 중 역대급으로 맛있는 지사식당 돼지불백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송송 썰어주고 디피에 있는 스팸바트에 갈아 만든 배 한 캔을 넣어주고 돼지고기 한 근을 넣어서 간장 6스푼, 식초 2스푼, 다진 마늘 2스푼, 설탕 2스푼, 참기름 1스푼을 넣고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주고 양념이 잘 배게 섞어주고 뚜껑을 덮어서 30분 동안 재워주세요. 기름을 잘 두른 팬에 재워둔 고기를 넣어주고 중불로 양념이 졸을 때까지 익혀주고 깨로 마무리해주면 지사식당에서 파는 돼지불백이 완성입니다. 역대 먹어본 불백 중에 단언컨대 제일 맛있어요. 물개 박수가 저절로 나와요. 오리지널 빵보다 이 많이 훨씬 맛있어요. 근데 왜 오리지널 먹어? 오늘은 주말 아침에 기존 모닝빵보다 훨씬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닝빵에 재료들이 잘 들어가게 8등분으로 칼집을 내주고 버터 2스푼, 마늘 2스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녹여주세요. 파슬리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넣고 마요네즈 4스푼, 알룰로스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칼집을 낸 모닝빵 사이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주고 아까 만든 마요소스를 모닝빵 위에 발라주고 에어프라이기에 180도에 8분 해주면 마성의 갈릭 버터 치즈 모닝빵이 완성입니다. 와, 이 치즈 늘어나는 것 좀 보세요. 모닝빵 안에 쓰는 버터와 갈릭 냄새가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들도 주말 아침 모닝빵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기존 모닝빵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 이거 뭔데 이거? 진짜 1인분인데. 모닝 맥주 가능하신 분? 오늘은 진짜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꾸덕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트 300g에 크림치즈 200g을 넣고 알룰로스 2스푼과 전분가루 1스푼을 넣고 계란 2개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틀에 종이 호일을 깔고 그 위에 부어준 다음 기포가 빠지도록 탁탁 쳐주고 에어프라이기에 180도에 15분 해주면 간단한 재료로 건강하면서도 맛까지 좋은 초간단 다이어트식 바스크 치즈케이크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3-4시간 정도 식혀주면 식감도 탱탱해지고 더욱더 꾸덕해요. 이 탱탱한 옆면 좀 보세요. 이거 요거트로 만들어서 많이 먹어도 살 많이 안 찌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뿌듯해요. 내가 치즈케이크를 만들었거든.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위 이웃분에게 나눠줬어요. 저 진짜 착하지 않아요? 진짜 잘했죠? 결국 이렇게 또 술 마셔요. 오늘은 밥솥과 갈비살로 진짜 맛있는 수육 보양식을 만들어 볼게요. 핏물을 뺀 갈비살을 밥솥에 넣어주고 물 500ml에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월계수잎도 넣고 고압찜으로 20분 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다치곁들일 채소들과 버섯들을 예쁘게 정리해서 그리들 위에 먹기 좋게 예쁘게 올려주고 소스로는 다 아시죠? 청양고추 잘게 다져서 넣어주고 참소스 적당히 넣고 이번엔 와사비도 같이 넣어볼게요. 고압찜으로 쪄진 고기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아까 세팅해놓은 채소 위에 올려주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다음 갈비 삶은 국물을 차박하게 부어주고 홍고추로 마무리하고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술 3병 먹겠는데?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내일도 화이팅. 술은 술로 깨야 돼. 소변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해외에서 450만 배 나온 미친 편의점 조합이라는데 얼음컵에 헤이즐넛 커피와 바나나 우유 이렇게 섞으면 이게 극락 라떼래요. 비율은 벤티 얼음컵에 커피 한 봉지 다 넣고 바나나 우유도 하나 다 넣어서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이게 왜 해외에서 450만 뷰 나온 미친 편의점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맛을 보니 몇 번을 먹어봐도 극락까지는 아니고 스타벅스 관장 라떼 비슷하네. 외국 애들이 잘 모르다 보는데 이 얼박사 조합을 이길 수는 없지. 이거 맛 아시는 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날씨가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대하. 오늘은 아이들과 소래포구 축제를 다녀왔어요. 직접 대하도 잡고 각종 체험도 했어요. 소래포구에서 사온 대하로 맛있는 저녁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오히려 좋아요. 그리들 위에 천일염을 쭉 깔고 잘 펴서 대하를 예쁘게 올려주고 뚜껑을 덮은 다음 이 뚜껑 터지는 소리 들리시죠? 너무 많이 익히면 맛이 없어서 색깔이 변했다 싶으면 뚜껑을 양손으로 뚜껑을 접어서 안전하게 열어주고 그릇에 덜어주면 끝입니다. 바로 삶은 대하는 맛없기가 쉽지 않죠. 그리들에 물을 부어서 라면에 남은 대하를 넣어서 끓여주기만 하면 환상의 조합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하 한번 드셔보세요. 냄새부터 비주얼까지 왜 기빈들한테만 대접했는지 알겠어요. 오늘은 이연복 셰프님이 대사관 근무 시절 기빈들한테만 대접했던 찹쌀 닭찜을 만들어볼게요. 장날개 500g에 찹쌀 2컵을 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대파 1개를 송송 잘라주고 청양고추 잘라서 맛술 1스푼, 간장 2스푼, 굴소스 2스푼을 넣고 잘 비벼주세요. 불려놓은 찹쌀에 소금과 후추를 간을 하고 잘 섞은 다음 아까 양념한 장날개를 앞뒤로 찹쌀을 붙여주고 밥솥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밤도 같이 곁들이면 진짜 더 맛있어요. 밤도 그 위에 올려주고 또 남은 찹쌀로 그 위를 덮고 물 200ml를 넣어주세요. 고압찜 모드로 20분만 해주면 끝입니다. 냄새부터 후친 냄새가 나요.
그릇에 밥솥을 엎어서 꺼내주면 이연복 셰프님이 귀빈들한테만 대접했던 찹쌀 닭찜이 완성입니다. 담백한 담날개와 고소한 밤과 찹쌀의 조합이 일품입니다. 내가 진짜 먹어. 괜찮지? 아까 이만큼 있어. 아 원래 다 먹을 생각 없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이 정도면 탈곡기인데? 이제 그렇게 사서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오늘은 아이들 간식으로 최고인 고로케를 카레와 식빵으로 만들어 볼게요. 당면사리를 물에 넣고 30분 동안 불려두고 가뚜기 3분 카레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칼로 식빵을 꾹꾹 눌러서 그 위에 아까 만든 카레를 한 스푼 올리고 식빵으로 덮어서 컵으로 꾹 눌러서 찍어주면 동그란 빵이 돼서 나와요. 계란 한 개를 풀고 빵가루를 준비해서 아까 만든 빵에 계란옷을 입혀주고 빵가루를 묻혀준 다음 종이 호일 위에 올려서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그 위에 살짝 기름을 뿌려주고 160도에 15분을 앞뒤로 해주면 집에서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카레 고로케가 완성입니다. 와, 이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속 안에 카레가 꽉 차 있어요. 카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만두속 올르면 야채 고로케가 돼요. 아이들 간식용으로 최고입니다. 이따 애들 학원 끝나면 줘야지. 오늘도 애들 간식 해결! 오늘은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성시경님의 참치 비빔 우동을 만들어볼게요. 우동면을 삶아서 찬물로 씻어주고 대파 반개를 잘라주고 참치 한 캔 기름을 쪽 빼고 찬물에 씻은 우동면을 올려주고 쯔유 한 스푼, 기름 뺀 참치 한 캔, 마요네즈 2스푼, 아까 잘라놓은 대파에 기호에 따라 김도 넣어주세요. 참기로 마무리하고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넣으면 완성입니다. 5분도 안 걸려서 만드는 성시경님의 참치 비빔 우동 레시피인데 이거 역대급 감칠맛이에요. 먹는 거 보니 애들도 해달라 해서 5분 안에 또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잘 먹어서 진짜 좋아해요. 이거 어른들도 아이들도 좋아해. 애들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다른 국 사지 말고 이거만 하세요.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은 처갓집이 부산인데 하단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진주냉면을 만들어볼게요. 달치는 부추와 표고버섯을 잘라주고 계란 2개를 잘 풀어서 비빔냉면의 핵심 소스 고추장 2스푼, 진간장 1스푼, 매실액 1스푼, 설탕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식초 2스푼, 참기름 1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대패 삼겹살을 넣고 소금과 후추를 간을 하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아까 잘라놓은 부추와 표고버섯을 넣고 잘 붓다가 숨이 죽었다 싶으면 계란을 넣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끝입니다. 부산 진주냉면은 냉면사리인데 전 소면을 더 좋아해서 소면을 잘 삶아서 찬물로 헹궈주고 아까 만든 양념에 잘 버무려주세요. 음식은 손맛 아닙니까? 그릇에 잘 담아주고 아까 만든 육전도 예쁘게 잘라서 비빔국수 위에 올려주고 참기로 마무리해주면 부산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육전 비빔냉면이 완성입니다. 육전과 비빔냉면의 만남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너무 맛있어. 비빔면 소스가 미쳤다 진짜. 부산 안 가도 되겠어요. 꼭 만들어보세요. 맛이 없는 게 이상해. 오늘은 가을의 제철인 맛있는 꽃게를 대한민국 여성 90%가 좋아하는 마라를 넣어서 꽃게찜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를 큼직하게 잘라주고 표고버섯도 잘라서 손질된 냉동 꽃게를 기름을 두른 그리들에 깨끗이 씻어준 냉동 꽃게를 넣고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주도 좀 넣어주고 3에서 5분 정도 익혀주세요. 이제 버터 2스푼에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대한민국 여성의 10%가 좋아하는 마라 소스를 넣고 아까 잘라놓은 대파와 표고버섯을 넣고 잘 볶다가 미리 익혀둔 꽃게를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냄새 미쳤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90% 이상 좋아한다 했죠? 꽃게에 떨어진 다리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 90%가 좋아하는 꽃게 라면도 만들어서 같이 먹어볼게요. 이 조합이면 맛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조합 아니에요? 어차피 내일 휴일이니까 네네. 많이 먹어. 나 휴일이나 진짜 좋아. 먹고 화요일이나 먹고 수요일이나 먹고 이 정도면 병이야. 오늘은 흑백 요리사 히든천재님 알리오 올리오를 최고의 올리브유로 만들어볼게요. 국내산 마늘 5개 정도 잘게 다져주고 끓는 물 1리터에 소금 한 스푼, 치킨 스톡 1개를 넣고 면을 쫙 펼쳐주세요. 최고의 올리브유 넣고 끓는 물에 3분 정도 익혀주고 스탠바에 꺼내서 올리브유를 넣고 버무려서 뚜껑을 덮어 잔열로 10분 정도 익혀주세요. 잔열로 면을 익힌다는 게 진짜 생소한데 이게 면 식감을 확 살려주더라고요. 올리브유를 들인 팬에 다진 마늘을 넣고 페페로치노 4개 정도 부셔서 넣어주고 면과 면수한 국자를 넣어주고 파마산 치즈를 넣으면 감칠맛도 확 올라가고 유화도 진짜 빠르게 불을 꺼주시고 유화 잘 못하시면 젓가락으로 겁나 비벼. 막 저으시면 끝입니다. 파슬리와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올려주고 잘 섞이게 비벼주고 한 입 먹어주면 이 알리올리오는 우선 면 식감이랑 진한 올리브유 향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맛있어. 이거 왜 가리고 먹는 거야? 끝판왕 식감과 끝판왕 올리브가 다 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는 뭘까요? 오늘은 해외에서도 엄청 유명한 브리치즈를 가지고 만드는 제 최애 샌드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브리치즈는 프랑스산 전통 자연치즈로 순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모든 요리에 잘 어울려요. 브리치즈에 예쁘게 칼집을 내주고 종이호일 위에 올려서 잘 씻은 방울토마토와 통마늘도 올려주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이 요리의 핵심인 맛있는 테두타 올리브유를 뿌려주고 에어프라이기에 160도에 30분 해주시면 됩니다. 있는 동안 장식빵을 먹기 좋은 샌드위치 잘라서 버터를 두른 팬에 바삭하게 앞뒤로 익혀주면 됩니다. 너무 익어서 치즈가 뭉개져 버렸지만 오히려 좋아요. 빵 위에 바질 페스토를 발라주고 루꼴라가 없어서 시금치를 올리고 통마늘과 브리치즈를 올리고 잘 익은 방울토마토도 올려서 발사믹 글레이즈를 예쁘게 뿌려주고 마무리로 페네타 오일을 살짝 뿌려주고 덮어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가 완성입니다. 샌드위치 만들었는데 드셔보세요. 반 잘라줄까요?
항상 집에서 고생하신 선생님한테 만들어드렸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니까요. 오늘은 진짜 손 많이 가고 하기 귀찮은 잡채를 진짜 편하게 원팬으로 만들어 볼게요. 당근을 예쁘게 채 썰어주고 부추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양파도 채 썰어주고 감칠맛 폭발이 오뎅은 꼭 얇게 썰어주세요. 표고버섯도 잘라서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당면을 올려서 물 500ml 넣어주고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면 간장 4스푼, 굴소스 1스푼, 올리고당 1스푼을 넣고 아까 잘라놓은 야채들을 잘 안 익는 순으로 먼저 넣어주세요. 이제 국물이 자박하게 졸을 때까지 잘 저으면서 메인으로 지켜보다가 불을 끄고 참기름으로 한 바퀴 둘러주고 그릇에 예쁘게 잘 담아서 통깨로 마무리해주면 그렇게 손맛이 간 잡채가 진짜 쉽게 완성입니다. 이렇게 너무 편하고 맛도 있고 간편하니까 꼭 만들어보세요. 이거 애들이랑 저녁 때 먹어. 잡채밥은 사랑이죠.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인기인 흑백 요리사에서 백종원님과 안성재 셰프님이 극찬한 밤 티라미수를 99%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 볼게요. 마밤 한 봉지에 우유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데펴주고 믹서기통에 넣고 크림치즈 한 스푼을 넣고 잘 갈아서 밤 퓨레를 만들어준 다음 지퍼백에 넣고 냉동실에 차갑게 식혀주세요. 예전에 얼려서 자주 먹던 연세우유 크림빵에 크림만 넣어주고 냉동실에 식혀둔 밤 퓨레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토피널라떼를 넣어야 되는데 없어서 전 돌체라떼로 넣고 베이스가 될 다이제에 커피를 적셔서 트레에 넣고 부셔주세요. 그 위에 아까 만든 밤퓨레 크림을 올리고 사악한 식감을 위해 그래놀라도 올려주고 그 위에 초콜릿을 갈아서 맛밤 하나 올려주면 완벽하게 재현한 밤 티라미수가 완성입니다. 메인 맛이 셰프님들보다 훨씬 세요.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는 신이 내린 선물이래요. 몸에 혈당과 염증만 낮추고 모든 병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올리브는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물에 씻어서 모짜렐라 치즈랑 올리브유를 넣고 100원만 내주면 짠기도 없어서 먹기에 부담도 안 되고 맥주나 와인 마실 때 술안주로 최고인 올리브 마리네를 먹으면 뭔가 건강한 안주가 되겠죠. 다이소에서 산 밀폐 용기통에 이렇게 각종 올리브를 넣고 모짜렐라 치즈, 레몬, 로즈마리를 넣고 테누타 올리브를 넣고 보관하면 올리브 마리네이드가 완성입니다. 뭔가 혼자 건강하면 안 되니까 친구한테 한 통 만들어서 선물했어요. 여러분들도 참수하세요. 오늘은 어른애들 할 거 없이 진짜 좋아하는 5분 만에 만드는 새우볶음밥을 만들어볼게요. 물 4스푼, 굴소스 1스푼, 식초 1스푼, 설탕 1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대파를 송송 썰어서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대파를 볶아서 파기름을 내다가 새우를 넣고 계란 2개를 풀어서 공깃밥을 넣고 잘 볶다가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넣고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릇에 잘 덜어서 엎어주면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무조건 좋아하는 새우볶음밥이 완성입니다. 이거 꼭 만들어보세요. 진짜 간단한데 맛은 이길 수 없는 맛입니다. 입맛 까다로운 애들이 잘 먹으면 말 다 했죠 뭐. 진짜 너무 땀나. 여러분도 간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친한형이 만두맨이라는 가게를 하는데 신메뉴 개발에 도와달라고 해서 대한민국 90%가 좋아하는 마라로 마라 만두를 만들어 볼게요. 몇 번 시도해봤는데 꼭 마라보다 곱게 갈아서 기름만 걸러서 하는 게 베스트였어요. 기존 양념에 기름을 뺀 마라를 넣고 돼지고기와 지방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 그 위에 각종 유기농 야채들과 계란 노른자와 두부를 넣고 섞으면 만두소는 끝입니다. 만두피는 달라붙지 털어주고 아까 만든 마라 만두소를 넣고 잘 싸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처음 해봤는데 이거 재능 발견했네요. 이제 찜기에 넣고 3분 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진짜 큰 기대 안 하고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럴싸해. 진짜 냄새 좋아. 신메뉴로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마랑 난다. 맛있다. 아무튼 성공입니다. 진짜 맛있어. 채소의 익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역시 마라는 실패가 없네요. 비법 소스 2개 더 넣으니까 풍미가 말해 뭐해. 오늘은 카레를 진짜 맛있게 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메추리알은 영양가가 높고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딱 좋아요. 메추리알을 스탠바트에 넣고 물을 다 헹궈주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 양파를 채 썰어주고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메추리알 넣고 잘 볶다가 노릇해지면 통마늘 한 스푼과 채 썰어놓은 양파를 넣고 버터 한 스푼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물 500ml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주다가 진짜 카레가 맛있어지는 키포인트 케첩 한 스푼, 돈가스 소스 한 스푼을 넣으면 카레의 맛이 아예 틀려지고 진짜 풍미가 어마어마해지면 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카레에 메추리알이 들어가서 영양가도 높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최고예요. 팔아주세요. 진짜 맛있다. 비법 소스 알려주니까 얼른 만들어보세요. 오늘 장모님 직접 도시락 메뉴는 초간단 참치마요 롤 유부초밥입니다. 이거 재료들도 진짜 간단해요. 갓 지은 밥에 초와 야채 오레이크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참치 기름을 빼주고 감칠맛과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 청양고추도 잘게 잘라서 넣어주고 마요네즈 한 스푼과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롤 유부에 물기를 쫙 빼주고 깻잎과 김을 올리고 그 위에 아까 만든 밥 한 숟가락을 올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간 참치마요도 한 숟갈 넣고 말아주면 끝입니다. 롤 유부라서 이렇게 말기만 해도 잘 풀리지 않고 장모님 2대짜리 점심 도시락으로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바쁜 아침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아침으로 아니면 점심 도시락으로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도시락통에 차곡차곡 쌓아줘도 잘 풀리지도 않아요. 제가 자꾸 도시락 만들어준 이유는
롤리브 추가. 우리에겐 빛이 있다. 나가라 엘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흑백 요리사에 나온 동파육을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볼게요. 이 두 재료로 말이죠. 우선 통삼겹을 크게 잘라주고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잘라놓은 삼겹살을 구워주세요. 이놈의 기름 막는 가리개는 항상 쓸려면 없고 찾아봐도 보이진 않네요. 나만 그런가요? 어쩔 수 없이 키친타올을 살짝 덮어주면 그나마 나아요. 골고루 익혀주고 겉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냄비에 넣고 콜라 500ml에 쌍화탕 1개를 넣고 양파 1개, 통마늘 1주먹, 월계슬비를 넣고 진간장 2스푼, 굴소스 2스푼을 넣고 뚜껑을 덮고 40분 정도 푹 익혀주면 끝입니다. 같이 곁들일 청경채 진짜 맛있게 삶는 법은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 식용유 반 스푼을 넣고 30초만 넣고 빼주면 정확히 채소의 익힘 정도가 딱 좋아요. 푹 익은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면 안에는 보들보들하게 잘 익었어요. 청경채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잘라놓은 고기와 나물 소스를 좀 뿌려주고 참기로 마무리해주면 집에서도 간단히 만드는 동파육이 완성입니다. 퇴근한 장모님이 조절을 해주니까 진짜 좋아요. 고기랑 청경채의 조합은 말해 뭐해. 진짜 청경채 잘 익었어. 흑백 요리사 레시피 중 드시고 싶으신 거 댓글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연복 셰프님의 초간단 3분 마파두부를 만들어 볼게요. 저번 새우볶음밥이랑 같이요. 두부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 청양고추와 홍고추 잘라주고 대파도 잘라서 같이 넣어주고 다진 마늘 반 스푼, 물 4스푼, 굴소스 1스푼, 마파두부 핵심인 두반장 소스 반 스푼을 넣고 설탕 1스푼, 간장 반 스푼, 후추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러면 소스는 완성이에요. 아까 잘라놓은 두부를 프라이팬에 넣고 고추기름을 3바퀴 둘러준 다음 계란 2개를 까서 잘 풀어서 쭉 둘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놓은 소스를 그 위에 뿌려주고 1분간 익혀주면 끝입니다. 마파두부 더 맛있게 먹는 법은 저번에 알려드렸던 새우볶음밥이랑 마파두부랑 같이 먹으면 진짜 환상의 조합입니다. 파기름을 내주고 새우 넣고 계란 2개 넣고 밥 넣고 아까 알려드린 소스를 넣고 수분을 날려주고 하면 끝입니다.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기만 하면 환상의 조합인 새우볶음밥도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 마파두부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여기 다이어트 식단이야? 그러게 설탕 먹어야 돼. 역시 수가보이는 언제나 진리죠. 오늘은 장모님 불태자를 좋아하는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팡 로켓 배송으로 엄청난 비싼 우유도 시켜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거 비려서 못 먹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우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니 좋아하나요? 우니 한 판에 노른자를 넣고 다진 마늘 반 스푼에 레몬즙도 넣고 파르미지노 치즈를 아주 많이 갈아서 넣어주고 타르타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둘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소스는 끝입니다. 파스타는 진짜 맛있게 삶는 거. 맛소금 한 스푼 같이 넣으면 면 자체에 간이 돼서 진짜 맛있어요. 아까 만들어 우니 소스에 파스타면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접시에 예쁘게 올려주고 남은 소스를 뿌려주고 그 위에 추가로 우니도 더 올려주고 파르마지노 치즈와 쪽파로 마무리를 해주면 장모님 불태자를 제일 좋아하는 우니 파스타가 완성입니다. 이렇게 가성비 안 좋은 파스타는 난생 처음인 것 같지만 비주얼 미쳤어. 장모님 둘째 딸이 진짜 좋아해요. 바다 냄새 미쳤어. 화이트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바다 냄새 더 나. 고양이 부산이라 그런지 바다 냄새 참 좋아해.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야채 먹이려고 만들어줬던 전설의 소야 소세지 야채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대고 잘라주면 편하고 예쁜 소세지 칼집을 낼 수가 있어요. 양파 반 개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르고 요즘 파프리 가격이 미쳤더라고요. 한 개에 3,000원이고 실화입니까? 몸에 좋은 브로콜리도 몇 개 잘라주고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을 넣고 깨끗이 씻은 브로콜리를 정확히 30초만 삶아주면 식감도 좋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요. 고추장 반 스푼, 케찹 3스푼, 설탕 1스푼, 돈가스 소스 1스푼, 물엿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소세지를 넣고 통마늘보단 현마늘 넣으면 소세지의 느끼한 맛을 확 잡아줘요. 근데 이거 진짜 보이죠? 아까 잘라놓은 야채를 다 넣고 소스도 넣어주고 잘 볶아주다가 SNS에 올릴 영상을 찍어주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깨로 마무리해주면 아이들한테 합법적으로 야채를 반강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전설의 소야가 완성입니다. 나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 소세지 야채 볶음. 이거 보세요. 야채도 진짜 잘 먹죠? 야채 먹이기 참 쉽죠? 오늘은 작년 태국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껍질째 씹어 먹을 수 있는 소프트셀 크랩 요리를 해볼게요. 껍질도 말랑말랑해서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튀김가루 1컵, 감자전분 1컵에 물 200ml를 넣고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잘 씻은 소프트셀 크랩을 반죽에 넣고 기름에 통째로 튀겨주세요. 튀겨지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튀겼는데 뭔들 안 맛있겠어요. 적당히 익었다 싶으면 스텐바트에 빼서 한 개 시켜주고 양파 1개를 채 썰어서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카라멜 멋있게 될 때까지 노릇하게 볶아주세요. 마트에서 파는 푸파풍 커리 소스를 넣고 칼칼함을 위해 페페로치노도 부셔서 넣어주고 잘 튀겨진 소프트쉘 크랩 위에 아까 만든 소스를 부어만 주면 집에서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푸파풍 커리가 완성입니다. 최근에 장모님 분들도 이거 진짜 좋아해요. 속까지 꽉 차있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감사할게. 진짜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여러분도 집에서 푸파풍 커리 쉽게 만들어보세요. 오늘 장모님 둘째딸 저녁은 간단하면서도 진짜 맛있는 초간단 바지락 술찜입니다. 마트에서 산 바지락을 해감을 위해 소금 1스푼과 색 그릇에 숟가락을 넣으면 더 잘 된대요. 청양고추와 고추도 잘라주고 대파도 잘라서 넣어주고 장모님 둘째딸은 진짜 고수를 좋아해서 모든 요리에 다 넣어서 먹어요. 이거 저번 팝업 때 산 건데 올리브 모양으로 우제처럼 진짜 예쁘죠? 이제 마늘을 슬라이스 많이 넣어주세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구매처는 프로필 링크에 걸어놨어요. 아까 잘라놓은 넛들과 버터 1스푼을 넣고 칼칼함을 위해 페페로치노도 부셔서 넣어주고 깨끗이 씻은 바지락을 넣고 소주 한 바퀴를 돌려주고 뚜껑을 덮고 5분간 익혀주면 끝입니다.
이분하게 익은 파스타면을 깔아주고 아까 만든 바지락 술찜을 부어주고 그 위에 고수를 올려주면 소주 10병도 먹을 수 있는 바지락 술찜이 완성입니다. 너무 예뻐서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난리네요. 맛있어. 여기엔 소주지 맛있었어? 있었는데 없어졌어. 오늘은 갑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3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잘 찌는 부추를 손바닥 길이로 잘라주고 바닥에 깔아주고도 예쁘게 잘라서 소불고기용 고기를 잘 펴서 아까 잘라놓은 부추를 그대로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진짜 편하죠? 이제 찜기에 아까 잘라놓은 물을 깔아주고 그 위에 잘 찌는 부추를 올리고 돌돌 마른 부추고기 쌈을 올리면 30분도 안 걸려서 만드는 손님 맞이용 요리가 완성입니다. 소금과 후추를 간을해주고 이제 끓는 물에 10분만 졸여주세요. 갓치게들 소스는 더 간단해. 청양고추를 잘게 다져주고 저희 원팩 소스, 참 소스만 넣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찾아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집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나이스. 와. 사랑받는 법 별거 있나요? 오늘은 많은 다이어트 중 가장 효과 좋은 디톡스를 통해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 볼게요. 디톡스를 통해 몸에 쌓여있는 독소와 염증을 없애면 자연적으로 쌓여있는 독소가 빠지면서 살이 빠져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인스턴트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 건강하지 못해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채소를 한 번도 안 먹는 날도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먹기 힘든 야채를 한 번에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줘요. 거의 뭐 푸바오 식단이죠. 닌자 올인원 블렌더에 많은 야채들을 한꺼번에 넣고 갈아줘요. 까먹고 안 넣은 바나나와 식이섬유의 대빵인 치아씨드 한 스푼과 코코넛 워터도 추가로 넣어주고 갈아주면 아침에 한 잔만 마셔도 살이 쭉쭉 빠지는 그린 스무디가 완성입니다. 괜찮아. 맛있는데? 녹주 마지원이처럼 출근 전에 만들어주니 장모님 주대자리 변비도 없어지고 디톡스돼서 살도 빠진다네요. 닌자 올인원 블렌더는 세척도 엄청 편해서 더 좋아요. 닌자 올인원 블렌더로 평소에도 채소 많이 먹자고요. 오, 깨졌어. 오늘은 장모님 주대자리 한 달에 한 번 이유 없이 짜증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백종원님이 알려준 초간단 스팸 마우스밥으로 화를 잘 내볼게요. 햄을 뜨거운 물에 넣어 기름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백종원님 레시피는 없지만 양파 반개로 자르고 기름을 두르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스크램블로 만들어서 갓 지은 밥에 사이드에 세팅을 해주고 프라이팬에 잘라놓은 양파를 붓다가 간장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늘러붙지 않게 물 조금 넣고 볶다가 밥 가운데에 올려주세요. 깍두기 모양으로 자른 스팸을 튀기듯 볶아주다가 밥 위에 올려주고 그 위에 쪽파로 마무리를 해준 다음 마요네즈로 정성을 담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하트 모양 저만 보이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 옆에 좋아요 버튼 좀. 내 마음. 달달해 맛있어. 안 달달할 수 없이. 백종원 레시피. 역시 그날엔 슈가보이. 오늘은 제가 한 달 만에 5kg 뺀 비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숟가루 땅콩버터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둘 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빠르게 포만감을 느껴 다이어트에 최고예요. 닌자 올인원 블렌더 땅콩을 풀어는 문제없죠. 이 분쇄를 보세요. 땅콩 자체에 기름이 많지만 추가로 테네타 올리브유를 몇 바퀴 둘러주면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3번 하니까 톡톡한 땅콩 스프레드가 완성되었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와. 냄새부터 꼬순내가 진동을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예쁜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 나눠주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을 서로 나눠주고 좋아해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남편 새끼 이름도 예쁘게 붙여서 가방에 넣어주고 동네 주민들에게 땅콩 스프레드와 사과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글쎄 선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베풀었더니 배가 돼서 돌아오네요. 오늘은 김장의 계절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계란 위에 올리는 무생채를 버림도 없이 하는 류수형 레시피를 해봤는데 이거 진짜 쉽고 편하고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무 껍질을 필러로 벗겨준 다음 채칼보다 칼로 잘라야 잘 무뎌지지도 않아요. 채 썬물을 스탠바트에 넣고 천일염 반 스푼, 설탕 4스푼을 넣고 1분에서 2분 정도 흔들어주면 물이 나와요. 대파 반개도 잘게 다져서 넣어주고 고춧가루 5스푼, 진간장 2스푼, 까나리깨 1스푼, 식초 3스푼과 아까 다져놓은 파를 넣고 통깨로 마무리해주고 잘 섞고 뚜껑을 덮고 하루 종일 시켜주면 끝입니다. 진짜 간단하지 않아요? 따뜻한 밥 위에 잘 익은 무생채를 올리고 계란 프라이까지 올려서 비벼 먹으면 심지어 폭발이죠. 전 여기에 생굴까지 추가로 먹으니 딱 좋았어요. 김장 뭐 별거 있나요? 대한민국 3대 도둑 추가해야겠어요. 오늘은 감자가 맛있는 가을에 바삭한 감자전을 닌자 블렌더로 만들어 볼게요. 채썰기 디스크를 껴주고 껍질을 벗긴 감자를 넣어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감자채가 완성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진짜 감자채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스탠바트에 부어서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고 물을 부어 감자채의 전분기를 빼주세요. 전분기를 빼주면 더 바삭한 감자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부침가루 한 스푼과 후추로 간을 하고 잘 버무려주세요.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감자채를 올리고 가운데를 비워서 바삭함의 핵심은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고 솔직히 성공 못할 줄 알았는데 계란 한 개를 깨서 넣고 바닥이 바삭하게 익었다 싶으면 그릇에 옮겨주면 세상 제일 바삭한 감자전이 완성입니다. 청양고추 잘게 다져주고 맞는 소스, 참소스 넣어주면 참 쉽죠? 이래도 안 만들 거예요? 감자 양 조절을 실패해서 감자전 한솥했어요. 바삭해. 이렇게 양이 늘어났지? 먹어도 양이 줄지 않아. 너무 바삭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닌자 블렌더로 편하고 바삭한 감자전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친한 여사친의 생일이라 항정살과 꽈리고추로 진짜 맛있는 요리 해줄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기름이 튀어도 걱정 마세요. 찐찐타올 한 장 올리면 그나마 괜찮아요. 뒤집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겉면이 노릇해지면 물 300ml 넣고 진간장 100ml, 미림 100ml, 굴소스 2스푼에 설탕 4스푼을 넣고 분리를 제거하기 위해 월계식도 넣어주고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넣어주면 향이 깊어져요. 이제 국물을 잘 졸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스텐바트에 항정살을 빼주고 졸여진 양념 소스에 꽈리고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요리의 핵심은 항정살을 아주 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잘 씻은 부추를 올리고 그 위에 얇게 썰은 항정살을 올리고 그 위에 꽈리고추를 올려주고 그 위에 소스를 뿌려주고 깻잎을 잘 말아서 썰어주고 그 위에 올려주고 그 위에 통깨로 마무리를 해주면 진짜 맛있는 항정살 요리가 완성입니다. 생일 축하해. 맛있어. 자, 아니면 짜파게티에 파김치 한번 먹을래? 여기 한 개 더 맛있어. 짜파게티에 파김치 조합을 이길 수가 없네요. 오늘은 주말 아침 낮잠 좀 달라 했더니 애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간식해달라길래 닌자 올인원 블렌더로 눈꽃 빙수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닌자 올인원 블렌더는 통 얼음도 그냥 막 깔린다는 소리를 듣고 예전에 우유를 사서 얼려놨었거든요. 얼려진 상태 통으로 다 집어넣고 펄스 몇 번 눌러주면 집에서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눈꽃 빙수가 완성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진짜 곱게 갈려서 진짜 놀랐어요.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취향에 맞춰서 추가로 망고 청까지 올려주면 가성비 끝판왕 눈꽃 망고 빙수가 완성이에요. 어때, 맛있어?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래? 맛있게 먹어. 한번 먹고 애들이 또 해달라고 해서 이번엔 딸기 우유로 해봤어요. 딸기 빙수! 참 쉽죠? 내가 몇 개 더 먹어봤는데 저는 딸기 우유가 최고였어요. 세척은 물 넣고 세제 넣고 몇 번 눌러주면 끝이에요. 참 쉽죠? 오늘은 닌자 오리온 블렌더로 손쉽게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어볼게요. 돼지고기 소고기 300g씩 넣고 양파 반개, 대파 흰색 부분 반개, 빵가루 2스푼, 설탕 1스푼, 미림 1스푼, 진간장 1스푼, 콩과 숯을 바늘하고 계란 1개를 넣고 믹스기는 한 번 눌러주면 손쉽게 반죽이 완성해요. 야구원 크기로 만들어서 스텐바트에 넣어주고 양파 반개를 채 썰고 양손 버섯도 썰어주세요.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버터 1스푼을 넣고 썰어놓은 야채들을 넣어서 마늘을 슬라이스 같이 넣어주면 푹 붙어져요. 스테이크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준 다음 물 200ml를 넣고 케첩 2스푼, 돈가스 소스 2스푼을 넣고 졸여주다가 안까지 익게 뚜껑을 덮고 약불에 5분 정도 끓여주면 끝이에요. 뜨뜻한 쌀밥 위에 함박 스테이크를 올려서 소스를 뿌려주고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주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함박 스테이크가 완성입니다. 닌자 오리온 블렌더로 진짜 편하게 만들었는데 퀄리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는 한번 만드니까 4에서 5인분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무 맛있다. 아이들 주말 점심으로 아주 딱이에요. 너무 맛있어. 냉동고기가 갈려? 괜히 많은 블렌더겠어? 오늘은 주말 저녁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훈제 연어로 파인다이닝 같은 스타일로 해볼게요. 연어랑 잘 어울리는 크림치즈를 숟가락 뒷부분으로 접시 바닥에 깔아주고 이것만으로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색깔별로 파프리카도 썰어주고 구슬도 준비해서 훈제 연어에 차례대로 올려서 돌돌 싸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보통 훈제 연어에 딜이라는 허브도 같이 뿌려져 있길래 저도 한번 따라서 올려보고 연어와 찰떡궁합인 케이포도 올려주면 첫 번째 안주, 아니 첫 번째 디쉬가 완성입니다. 두 번째 요리도 똑같이 접시에 크림치즈를 발라주고 구슬 같은 모짜렐라 치즈를 연어에 돌돌 말아주고 이쑤시개로 고정해주면 끝인데 요 이쑤시개 아시는 분 딱 40년대 우리 감성인데 요즘 젠지들은 모를 거예요. 딜과 케이포로 마무리를 해주고 주위에 참크래커를 돌려주면 두 번째 안주, 아니 두 번째 디쉬도 완성입니다. 이거 맞아? 비주얼 대박. 파인다이닝인 줄. 이거 알아? 숨겨진 재능 발견한 걸까? 여러분들의 아침은 어때요? 장모님 2두짜리 새벽 출근을 해서 더 일찍 일어나요. 근데 이 다시 먹어서 진짜 맛있어. 밥에 비벼만 먹어도 침 넘어가요. 오늘 장모님 도시락 메뉴는 SNS에서 난리난 김장철에 만들어 놓은 파김치를 넣어서 만든 파김치 김밥입니다. 파김치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아직 저는 먹어보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담백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준비하는 거라 아주 비몽사몽 정신이 없네요. 김밥을 예쁘게 썰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쁜가? 펄 닮아서 그런가? 이렇게 파김치 김밥도 완성입니다. 통깨로 마무리를 해주고 제일 맛있는 꼬다리는 이따가 제 아침으로 고구마도 같이 삶아달라고 해줬는데 이상하게 푸짐하게 고구마를 삶았는데 왜 군고구마 냄새가 진동을 하지? 봤는데 냄비를 태웠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훈연 효과. 고구마도 예쁘게 담아주고 애들도 대충 한 줄 말아주지. 꼭 이렇게 한 그릇씩 한 거야. 아이들도 아침 주면서 숙제 봐주면 아침 준비는 끝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여러분들은 무뼈 닭발이세요? 국물 닭발이세요? 장모님 2대짜리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꼭 찾는 신당동의 우정 닭발이라고 있는데 비슷하게 만들어볼게요. 천일염과 밀가루를 빡 문질러서 씻어주고 내가 아는 잡내 제거제 다 넣어. 통후추, 소주. 천일염 넣으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탱글탱글해진대요. 5분간 삶아주세요. 대파, 청양고추 5개를 잘라 넣고 고춧가루 5스푼, 진간장 5스푼, 설탕 2스푼, 고추장 2스푼, 물엿 2스푼, 굴소스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후춧가루 1스푼, 갈아 만든 배 1컵을 넣으면 더 담백해요. 영상엔 없지만 미원 반 스푼과 다시 1스푼은 필수예요. 맛이 아예 틀려요. 양념을 넣고 잘 비벼서 1시간 정도 재워주세요. 천일염과 밀가루를 문질러 소리 알러져. 봤어. 잡내 제거제를 다 넣고 40분 정도 삶아주세요. 양념이 잘 배인 무뼈 닭발을 잘 구워주다가 불밭을 위에 토치로 주시고 놀란 척 안 한 거 들켰나요? 그릇에 담아주고 통깨와 참기름으로 마무리해주면 무뼈 닭발은 완성입니다. 잘 삶아진 닭발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고 천일염을 1스푼 넣고 콩나물을 3분간 삶아주고 삶아준 국물을 1컵 정도 빼주세요. 빼준 국물 1컵 넣고 줄만 돼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자박하게 끓여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콩나물 올리고 통깨와 참기름과 고추기름을 한 바퀴 둘러 국물 닭발도 완성입니다. 무뼈 닭발과 국물 닭발 여러분들 선택은?
드디어 6개월 만에 돌아온 단돈 만원대의 전동밀 2차 공부. 제 영상에서는 항상 이 제품들을 사용했었는데 요리할 때 기울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안 쓰고 싶으면 한 6개월 동안 썼는데 진짜 후회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이렇게 건전지 안 갈아도 지속력이 대단합니다. 갈아 끼는 것도 엄청 쉬워요. 돌려서 여기다 건전지만 껴주면 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돼요. 1차 때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넘어져도 갈리나요? 안 갈리죠? 굵기 조절. 레바로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척 쉽나요? 해보시죠. 제가 6개월 썼는데 이게 뭐 더러워질 게 있을까? 겉에는 어차피 뭐 닦으면 되고 기인세님이 쓰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보여서 내돈내산으로 저도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색깔은 올리브 화이트 그레이 있습니다. 괜히 기인세님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4일 동안 단돈 만원대로 전도감 메이크업 구매해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소리 하세요. 오늘은 이엠복쌤이 알려준 맛있는 짜장면을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볼게요. 양파 한 개를 볶아서 씩 잘라주고 애호박 반 개를 잘라서 짜장면에 감자가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상관없이 잘라서 넣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기름을 들어온 후라이팬에 아까 썰어놓은 거 다 넣고 밀러붙장력 붓다가 진생강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춘장 3스푼, 미원 반 스푼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전분물 반컵을 넣고 잘 볶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제 생면을 삶아서 그릇에 예쁘게 올려주고 아까 만든 짜장 소스를 올리면 집에서도 쉽게 만드는 이엠복쌤의 짜장면이 완성입니다. 주말에 짜파게티 끓이지 마시고 이렇게만 만들어보세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겠지? 가져가. 냄새 뭐야 이거? 이러다가 집에서 면도 뽑겠어. 요즘 SNS에서 타코야키 팬에 대파 삼겹을 넣고 만들어 먹는 게 유행이라서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기름을 살짝 두르고 저는 우삼겹이 더 맛있다길래 우삼겹을 깔고 밥을 올려서 세팅해봤어요. 이거 그럴싸한데? 간장 한 바퀴 둘러서 색을 살짝 입혀주고 이거 진짜 탄 게 아니라 색을 살짝 입혀만 준 거예요. 그 위에 마요네즈를 사정없이 뿌려주고 타코야키 소스도 뿌려서 쪽파로 마무리를 해주고 너무 예뻐서 사진 한번 찍고 갓조부시로 마무리를 해주면 타코야키 팬에 만든 우삼겹 타코야키가 완성입니다. 왠지 모르게 나도 삼치쌈 위에 올리고 마늘 올리고 쌈장 올려서 먹어주면 쌈면 그렇다. 맛있어. 애들도 진짜 좋아하는 우삼겹 타코야키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타코가 없는데 타코야키가 맞아? 오늘은 장모님 조태달이 술 먹다가 안주 부족할 때 항상 해달라는 번데기를 성시경님 레시피대로 해볼게요. 외국인들이 극혐하는 한국 음식 1등인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파기름을 내주고 국물을 뺀 번데기를 넣고 볶다가 배추 3장을 잘라서 넣고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고 잘 섞다가 물 300ml를 넣고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 한 스푼씩 넣고 진간장 한 스푼과 참치액젓 한 스푼을 넣으면 맛이 더 깊어져요. 아까 빼놓은 번데기 국물도 2스푼 정도 넣고 2분만 끓여주면 소주 10병도 가능한 성시경표 번데기탕이 완성입니다. 저는 번데기탕 아직도 모르겠는데 술 더 먹을 수밖에 없겠는데? 외국인인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선물들은 준비하셨나요? 내 돈은 성엔 아깝지만 뭔가 필요한 물건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SNS 보다가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가격까지 착한데 품절 대란이라는 그 유명한 냄비 받침이에요. 업체에서 좋은 기회에 진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수량 공구할 수 있게 해줬어요. 무거운 프라이팬을 올려도 자동으로 펼쳐지고 하나씩 껴서 쌓아주면 끝입니다. 주방에 두면 예쁘고 공간조절 돼서 집 곳곳에 놔둬도 인테리어 포인트로 최고예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3가지 모델인데 클래식한 스타일로 내추럴과 월넛 컬러도 있어요. 끝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선물 박스 패키지로 동봉돼서 집들이 선물, 결혼 선물로 최고예요. 이제 이런 받침 다 버리세요. 우리에겐 이렇게 예쁜 냄비 받침이 있잖아요. 오늘은 갑자기 장모님 닭다리 텐동을 먹고 싶다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모든 야채들로 냉철을 내서 텐동을 만들어 볼게요. 고구마를 길게 자르고 새송이버섯도 썰어주고 표고버섯도 굳이 예쁘게 모양을 내주고 연근도 잘라서 넣어주고 꽈리고추는 튀기면 터질 수 있으니까 칼로 한 번씩 찔러주고 팽이버섯도 썰어서 깻잎과 김도 잘라주고 새우는 길게 튀겨야 되니까 요걸로 튀김가루 한 컵에 물 300ml를 탄산수로 쓰면 기포 때문에 더 바삭해져요. 기름을 넣고 튀김가루 하나 얹어서 올라오면 오케이. 튀김물에 얼음을 넣으면 더 바삭해져요. 우리 집에는 맨날 이런 얼음밖에 없어. 튀길 때 요 마미손 고무장갑 껴주면 진짜 편해요. 이게 아까 준비한 야채들을 하나씩 튀겨주면 하면 끝입니다. 갓 지은 밥에 참소스 한 바퀴 돌려주고 한 겹씩 해준 다음 그 위에 냉털한 튀긴 야채들을 예쁘게 올려주세요. 전문 텐동씨처럼 접시도 뒤에 껴주고 소금 한 바퀴 돌려주면 집에서도 간단히 냉털로 만들 수 있는 텐동이 완성입니다. 이 정도까지 달란 건 아니었는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미쳤다. 일본 갈 필요 없네. 한국구 다나 텐동가 오이시데스. 오늘은 옥동자님이 알려준 대패 삼겹살로 10분 만에 만드는 즉석 제육을 만들어 볼게요. 냉동 대패 삼겹살을 넣고 반 정도 익혀준 다음 다진 마늘 1스푼, 간장 3스푼, 미림 2스푼. 다들 느낌 아시죠? 대략 이 정도. 물엿 1스푼, 다시다 반 스푼, 고춧가루 3스푼, 설탕 2스푼을 넣고 잘 섞다가 대파 한 개를 잘라서 넣고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고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깨로 마무리해주면 10분 만에 만드는 즉석 제육이 완성입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와, 이 고기 색깔 된 것 좀 보세요. 이거 점 있고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간단하고 너무 쉽지 않아요? This is real 제육.
저희 집은 참치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시켜 먹는데 양도 적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쿠팡에서 참치 한 방면 6명이 원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시켜봤어요. 안에 간장과 해동지, 장갑 다 들어있어서 너무 편해요. 우선 깡깡 얼은 참치 겉면이 너무 더러우니 물로 씻어주고 물에 천일염을 뿌려서 냉동된 참치를 1분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참치결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크지 않아요? 설명서에 있는 대로 껍질을 제거하고 꼬리뼈와 질긴 부위도 제거하고 부위별로 총 6등분 해준 다음 같이 동봉된 해동지에 부위별로 잘 싸서 냉장실에 30분 넣어주세요. 30분 후 와, 해동되니까 마블링이 더 선명해 보이죠. 잘 해동된 참치는 칼로도 쑥쑥 잘 잘려요. 이젠 먹기 좋게 썰어만 주면 끝입니다. 처음 썰어봤는데 이거 약간 중독성 있는데? 느끼하니까 같이 먹을 레몬도 잘라주고 동봉대와 와사비도 올려주고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초를 넣어 초밥밥도 만들어주면 집에서도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참치 세트가 완성입니다. 손님들 집에 올 때 내놓으면 진짜 좋아하고 아이들도 잘 먹어요. 잘 모르지만 부위별로 설명서들을 읽어주고 이제 바로 할 차례인가? 오늘은 류수 형님이 2년에 걸쳐 가격, 맛 모두 잡은 만원쯤 닭을 해볼게요. 기름을 둔 후라이팬에 칼집을 낸 닭을 노릇하게 구워주고 전 건고추 겉에서 페페로치노를 넣었어요. 진간장 8스푼, 굴소스 2스푼, 설탕 3스푼, 만원에 찐 닭의 핵심의 가루 짜장가루 2스푼을 넣고 손질한 양파와 대파를 넣어주고 다진 마늘 1스푼과 생강 반스푼을 넣고 물 800ml를 넣고 감자를 넣어준 다음 후추를 많이 넣어주세요. 칼칼함을 위해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잡내 제거를 위해 식초 1스푼을 둘러주세요. 불에 불린 당면을 넣어주고 15분 동안 끓여주면 되는데 전 납작당면 100g 넣었어요. 통깨로 마무리를 해주면 2년에 걸쳐서 완성한 만원찜 닭이 완성입니다. 국물을 적셔 먹어요. 이거 밥 비벼 먹어요. 참기름 넣고. 쉽죠? 만원 행복 별거 있나요? 너무 맛있는데 살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맛있는지 살까지 빠진다고? 오늘은 먹기만 해도 몸에 독소와 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도시락을 만들어볼게요. 곧 발리 여행 가는 장모님 부대짜리 팝의 다이어트 레시피 영상을 보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 소스를 추가해서 만들어볼게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잘 씻은 브로콜리를 1분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얼른 찬물에 씻어주고 계란도 삶아서 까는데 분명 2개 컸는데 내가 소스로 통깨 1스푼, 마요네즈 1스푼, 진간장 1스푼, 거기다 제가 만든 땅콩소스 1스푼을 넣으면 설탕이 쭉쭉 내려가요. 구운 베이컨과 삶은 브로콜리를 소스와 같이 잘 섞다가 홀그레인 머스타드 1스푼을 넣고 한 입 먹어보면 살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겠네. 예쁘게 계란도 잘라주고 도시락통에 넣어주면 먹기만 해도 혈당과 살이 쭉쭉 빠지는 다이어트 도시락이 완성입니다. 출근할 때 까먹으라고 귤도 챙겨주고 야 이거 가져가 이거. 출근 잘해. 이렇게 저희 아침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나만 바빠 맨날. 오늘은 일본에서 난리난 10분 만에 만드는 일본식 대패 삼겹덮밥을 만들어볼게요. 양배추를 씻고 꽈리고추도 꼭지를 따주고 달궈진 팬에 냉동 대패 삼겹살을 넣고 노릇하게 익었다 싶으면 굴소스 3스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3스푼, 간장 3스푼, 미림 3스푼, 괜찮아요. 풀어서 없게. 물엿 3스푼, 설탕 1스푼을 넣고 고기가 양념이 잘 배게 익었다 싶으면 따로 빼주고 남은 소스에 양배추와 꽈리고추를 숨을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흰쌀밥 위에 양배추와 꽈리고추를 올리고 그 위에 양념된 대패 삼겹살을 올리고 깻잎도 얇게 썰어서 올려주고 계란 노른자와 깨로 마무리를 해주면 일본에서 난리난 대패 삼겹밥이 완성입니다. 계란 터지는 건 못 참죠. 한 입 먹어보면 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니까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10분도 안 걸려요.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류수 형님이 알려준 만원도 원하는 경양식 돈가스를 만들어볼게요. 해심을 3덩이로 잘라서 가운데를 길게 잘라서 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양념을 잘 배게 포크로 사정없이 찔러주고 위생봉투를 덮어서 손바닥으로 쭉쭉 눌러주면 찢어지지도 않고 얇게 펴져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우유 1컵, 생강 반스푼, 소금 반스푼, 후추를 많이 해서 잘 펴진 고기를 넣고 20분간 재워주세요. 경양식 돈가스에 튀긴 소스를 만들 건데 약불에 다진 양파 1개와 버터 60g, 설탕 1스푼, 소금을 두르고 양파가 노랗게 익었다 싶으면 밀가루 4스푼을 넣고 돈가스 소스 10스푼, 케첩 5스푼, 물 300ml를 넣고 잘 섞어서 풀어주면 경양식 돈가스 소스도 끝입니다. 이제 돈가스 소스 입힐 건데 다들 아시죠? 밀개빵, 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해주면 됩니다. 빵가루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꾹꾹 눌러주고 기름을 넣고 빵가루가 올라오면 오케이. 중불에 딱 7분만 해주면 끝입니다. 스탠바드에 세워서 식혀주면 더 바삭해져요. 이제 경양식 돈가스처럼 밥도 올리고 양배추도 올리고 검은깨는 어디서나 집에서도 마운드 하는 경양식 돈가스가 완성입니다. 돈가스 썰리는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혹시 돈가스 좋아해요? 역시 돈가스는 부먹이야. 오늘은 제가 만든 요리 중 베스트 5에 들어가는 류수 형님이 알려준 고추장찌개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애호박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고 양파 1개도 같은 크기로 썰어서 칼칼함을 위해 청양고추 3개를 썰어주고 대파 1개를 같은 크기로 잘라서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전 대패 삼겹살을 넣기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생강 반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에 썰어놓은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고 고추장 4스푼, 간장 2스푼, 멸치액젓 2스푼, 설탕 2스푼, 미원 반스푼을 넣고 잘 볶아주다가 물 1리터를 넣고 두부도 잘라서 넣어주고 아까 썰어놓은 양파와 감자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식초 1스푼을 넣어주면 신맛이 날아가면서 풍미를 확 잡아줍니다. 물이 끓을 때쯤 썰어놓은 애호박을 넣고 20분 동안 끓여주면 류수 형님이 1년 반 동안 만든 고추장찌개가 완성입니다. 흰쌀밥에 한 입 먹어보면 감자와 애호박의 조합이 끝장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뭐가 빈 거 같은 느낌인데. 고추장찌개엔 소주는 뭐 참지.
그래 이거야! 고추장찌개 소주조합이죠. 오늘은 1kg에 10,000원도 하는 돼지고기로 애들도 잘 먹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생각보다 맵지도 않고 맛있어서 아이들이 진짜 잘 먹어요. 비전 쌀을 절여가지고 설탕 1스푼, 간장 2스푼, 고추장 2스푼, 맛술 3스푼, 물엿 2스푼, 굴소스 2스푼에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양념이 잘 배게 잘 섞어주세요. 양파와 대파를 한 개씩 길게 잘라주고 프라이팬에 양념이 타지 않게 중불에 고기를 구워주세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썰어놓은 양파와 대파를 넣고 잘 볶아주다가 참기름 1스푼을 넣고 식초 1스푼을 넣어주면 잡내도 사라지고 풍미와 맛을 확 잡아줘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어른들은 여기에 청양고추 2개 썰어서 넣어주세요. 그릇에 덜어서 통깨로 마무리해주면 가성비 최고의 제육볶음이 완성입니다. 유수형님 레시피로 만들어본 제육볶음인데 냄새도 안 나고 고소하게 육즙도 가득한데 값도 싸다고?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제육볶음 한번 만들어보세요. 10,000원도 안 해요. 진짜 싸잖아.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애들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오늘 장모님 도대체 도시락 메뉴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같이 봤는데 게임에서 이기면 먹을 수 있는 옛날 도시락을 만들어 볼게요. 집 앞에 반찬 가게에 재료들이 다 있더라고요. 추억의 양철 도시락에 밥을 넣어주고 볶음김치, 콩자반, 멸치볶음, 소세지를 올려주고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추억의 도시락이 완성입니다. 도시락 샀어. 457번 성공입니다. 오징어 게임 도시락. 너무 맛있겠다. 미쳤나봐. 아, 오징어 게임이 사람 열한망천이네. 오늘은 구슬떠님께서 일본에서 겨울에 즐겨 먹는 크림스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바로 사서 닭고기와 야채를 듬뿍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닭다리살을 깨끗이 씻어주고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우유에 재워주세요. 깨끗이 씻은 브로콜리도 잘라주고 당근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수에 핵심인 감자도 썰어주고 양파와 양송이버섯도 준비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브로콜리를 살짝만 데쳐주고 버터를 두른 팬에 닭다리살 껍질을 바닥에 가게 해서 먼저 구워주세요.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아까 썰어놓은 야채들을 살짝 볶아주다가 설명서대로 물 1.2리터를 넣고 정확히 15분 끓여주세요. 15분 후 닭다리살을 넣고 고체 크림을 같이 넣어주세요. 고소함을 위해 우유 200ml를 넣어주고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5분만 더 끓여주면 일본에서 겨울에 즐겨 먹는 야채 크림 스프가 완성입니다.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입은 안 가도 되겠어. 일본이야. 일본. 아빠 나 감기 다 나은 것 같아. 오늘은 눈 내리고 추울 때 생각나는 굴튀김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굴을 소금에 넣고 3-4번 정도 씻어주세요. 굴튀김 꿀팁 빠밤. 근데 먼저 삶고 튀기면 더 쫄깃하고 모양이 더 예쁘게 돼요. 다들 아시죠? 밀개빵. 꿀팁으로 밀가루에 카레 반 스푼 정도 넣으면 더 맛있어요. 밀가루, 계란, 빵가루 선으로 옷을 입히고 튀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고온에서 빨리 익어서 색깔도 예쁘게 돼요. 이제 소스 만들 건데요. 양파 반 개를 잘게 썰고 집에 케이퍼 있으면 같이 넣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마요네즈 2스푼, 설탕 반 스푼, 레몬을 짜서 넣어주면 되는데 없으면 마트에서 파는 그냥 레몬즙 넣으시면 됩니다. 잘 섞어서 파슬리로 마무리해주면 마성의 굴튀김 소스가 완성이에요. 역시에 어린이 채소를 예쁘게 깔아주고 튀긴 굴을 올려주면 눈 오고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는 굴튀김이 완성입니다. 미쳤어, 비주얼. 아, 이거 소스가 미쳤다. 굴튀김 소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